10월 21일 월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 중국 대사에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내정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 내정자에 대해 한중 FTA와 한중 무역 갈등 해소 등 중국과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정책 경험이 풍부하고 한중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중국의 사회, 역사, 문화에 천착해왔으며 수준급의 중국어 구사력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김 내정자가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격변하는 동북아 질서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외교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2일 화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국방부는 대한민국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위협 수위를 높인 북한에 대해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김여정의 담화는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하고 최근에는 저급하고 치졸한 오물쓰레기 풍선부양을 해온 북한이 반성은커녕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의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여정은 담화에서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 행위라는 표현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으나 정작 북한은 지금까지 이미 10여 회 우리 영공을 침범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0월 23일 수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다음 달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정부가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당일 수험생의 지각을 막기 위해 관공서와 기업체 등의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하고 수험생 등교 시간대에는 경찰차 등의 비상 수송 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할 방침입니다. 또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려 수험생의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고 시험장 200m 전방부터는 차량 출입을 통제해 주변 교통 혼잡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10월 24일 목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기르면서 아직 허가받지 않은 소유자들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4월 맹견 사육 허가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이달 26일까지 맹견 소유자는 시의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시는 고의로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소명이 필요한 소유자를 28일부터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할 계획입니다. 10월 25일 금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 기지에 강제 진입한 것에 대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강력 비판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EU 외교장관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엔 평화유지군의 임무는 매우 중요하며 유엔군을 공격하는 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EU 각국 외무장관도 이스라엘을 향해 자제를 촉구했지만 회원국들이 이스라엘의 무기 공급을 중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월 26일 토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지난 7월 거래량이 10만 건을 넘어서며 연내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국 부동산 매매 시장이 8월 들어 거래량과 거래 금액 모두 전달 대비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 플래닛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는 총 9만 300여 건으로 7월과 비교해 10.6%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2월과 1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8월 한 달간 거래 금액은 36조 3,400여억 원으로 직전 달보다 17.3% 감소했습니다. 10월 27일 일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30대 그룹의 관료 출신 임원 5명 가운데 1명은 검찰 출신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자산 상위 30대 그룹 계열사 중 올해 상반기 보고서를 제출한 298개 기업의 등기, 미등기 임원 11,200여 명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관료 출신은 전체의 3%인 337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전직 부처가 검찰인 임원은 7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관료 출신 임원의 22.3%를 차지했습니다.